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박정임은 낡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쑤셨다. 허리도 뻐근했다. 하지만 30년간 반복한 일과였다. 익숙했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백발이 성성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다. 정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오늘이야. 오늘 끝낸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작은 원룸벽을 보았다.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1997년 사진.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실험실에서 웃고 있었다. 44세의 자신이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연구가 즐거웠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3개월 만에 무너졌다. 특허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다. 외주 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갈 곳 없는 44세 싱글맘.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청소부로 재입사했다. 월급은 연구원 때의 3분의 1. 하지만 아들을 키워야 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지훈.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 잠은 하루 4시간. 30년을 그렇게 버텼다.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자신을 버린다. 요양원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청소복을 입었다. 회색 유니폼. 가슴에 서진건설 환경미화원 박정임 명찰을 달았다. 30년간 단명찰.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가방을 챙겼다. 안에는 낡은 지갑과 김밥 2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래된 USB 하나. 정임은 USB를 손에 쥐었다. 차가웠다. 작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진실이 들어 있었다. 1997년 실험 노트 스캔본. 특허 원본 서류. 회장 서태준의 서명. 며느리 서연의 조작 문서. 횡령 증거. 지난 3개월간 모은 증거들이었다. 서연의 책상을 청소하며 하나씩 사진 찍었다.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파일을 복사했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도서관에서 배웠다. 70대 할머니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 6개월간 매주 토요일 다녔다. 진짜 이유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성공했다.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 이제 끝낸다. 정임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첫 차를 탔다. 빈 좌석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핸드폰을 꺼냈다. 며느리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님, 오늘 집 비우세요. 요양원 상담 직원 오거든요. 3시에 오기로 했어요. 정임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오래 봤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답장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윤영도 부회장. 영도야 나야. 선배님,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오늘 진행하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오전 11시 대강당. 모든 준비 끝났어요. 고마워. 선배님 떨리세요?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30년 기다렸으니까. 회사 도착. 서진건설 본사. 30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정임은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안에서 30년을 살았다. 새벽마다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을 닦았다.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볼 것이다. 박정임을, 연구원 박정임을. 정임은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 청소 직원 전용 통로.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걷는다.
탈의실에서 걸레와 청소 도구를 챙겼다. 무거운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재무팀 며느리 서연의 자리가 있는 곳. 정임은 복도를 걸었다. 아무도 없었다. 새벽 5시 30분. 청소부만 있는 시간. 정임은 이 시간을 30년간 살았다. 사람들이 오기 전, 사람들이 간 후, 그림자처럼 서연의 책상 앞에 섰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명패가 빛났다. 재무팀 과장 윤서연. 정임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 서류가 빼곡했다. 그중 하나를 꺼냈다. 초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특허권 이전 신청서. 정임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어 있었다. 개발자 윤서연. 거짓말이었다. 개발자는 바로 자신, 박정임이었다. 1997년 겨울. 정임은 서진건설 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석사학위를 가진 재료공학자. 그녀는 밤낮으로 실험했다. 목표는 하나. 가볍지만 강한 콘크리트. 건물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다. 초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밀도는 30% 낮추면서 인장 강도는 50% 높인 혁신적 소재. 당시 회장 서태준은 감탄했다. 정임 씨, 이 기술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회사는 정임을 외주 연구원으로 등록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특허권은 회사 연구소 팀 명의로 등록됐다. 정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중에 보상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임은 항의했다. 하지만 묵살됐다. 오히려 계약이 해지됐다. 36살. 아이 하나 키우는 싱글맘.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청소부로 재입사했다. 30년 전 일이었다. 정임은 서류를 사진 찍었다. 증거였다.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닫았다.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책상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30년간 반복한 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마지막이었다. 정임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 아침 풍경.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끝낸다. 내 이름을 되찾는다. 정임은 결심했다. 71년을 살아온 이유.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 오후 2시.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원룸문을 열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박정임 씨 맞으시죠? 저는 행복한 노후 요양원 상담사입니다. 정임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누가 부른 거죠? 며느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상담사는 서류를 꺼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합니다. 정임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며느님이 이미 계약금을.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요.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담사는 서류를 챙겨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이었다. 이번엔 받았다. 어머님, 왜 상담사를 돌려보내셨어요? 나는 요양원 안 가. 어머님, 지금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나는 멀쩡해. 혼자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저희가 부담이 돼요. 지유 교육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정임은 이해했다. 자신이 짐이라는 거. 그럼 나한테 돈 쓰지 마.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살아. 어머님, 청소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요? 병원비라도 나오면 어쩌려고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 실은 회사에서 제가 큰 프로젝트 맡았어요. 승진도 곧 돼요. 그런데 어머님이 같은 회사 청소부라는 게 좀 그래요.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요. 요즘 회사가 그런 거 신경 쓰잖아요. 임원 가족 중에 청소부 있으면. 정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30년.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고 똥 치우며 살았다. 아들 학비 대기 위해, 손녀 용돈 주기 위해.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존재라고? 저녁 6시, 손녀 지우가 왔다. 할머니, 지우는 학교 가방을 내던지고 정임을 안았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 그렸어. 지우는 그림을 펼쳤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청소복 입고 웃고 있는 모습.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정임은 눈물이 났다. 참았다. 그래, 우리 지우가 최고야. 밤 9시. 지우를 재운 뒤 정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30년간 모은 자료들. 1997년 실험 노트. 자신의 손글씨로 빼곡한 데이터. 콘크리트 배합비, 실험 결과, 사진들. 특허 출원 당시 회장 서태준의 서명이 있는 원본 서류. 개발자 박정임. 모두 있었다. 정임은 서류를 하나하나 스캔했다. USB에 저장했다. 증거 확보 완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서연이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어머님한테 더 좋아요. 친구도 생기고. 정임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영도 부회장님 계신가요? 상대방이 놀란 듯 말했다. 정임 선배님? 30년 만이네요. 영도야,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내 기술을 누군가 훔치려고 해. 윤영도. 정임이 연구원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 지금은 서진건설 부회장. 정임이 청소부로 일하는 걸 알고 있었다. 죄책감을 느끼며 30년간 지켜봤다. 선배님,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17층 소회의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정임은 중얼거렸다. 30년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다음 날 오전 10시. 정임은 17층 소회의실에 들어갔다. 윤영도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중반. 정장 차림.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선배님 앉으세요. 정임은 자리에 앉았다. 영도야, 고마워. 내가 도와준다니. 당연하죠. 선배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윤영도는 과거를 떠올렸다. 1997년. 그는 신임 연구원이었다. 실험 실수로 프로젝트를 망칠 뻔했다. 정임이 밤새워 데이터를 복구해줬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 해고됐어요. 그때 일은 잊어. 못 잊죠. 그리고 30년 전 그 일도. 윤영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선배님이 쫓겨날 때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평생 한이에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회사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임은 USB를 꺼냈다. 내 며느리가 내 기술을 훔치려고 해. 윤영도는 USB를 받았다.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을 열었다. 서류 스캔본들이 나타났다. 실험 노트, 특허 원본, 서연의 조작 서류. 윤영도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완전한 특허 도용이네요. 맞아. 그리고 더 있어.
정임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서연의 횡령 기록. 회사 공금을 빼돌린 내역. 이것도 며느리가? 응. 3년간 총 2억 원을 빼돌렸어. 윤영도는 숨을 들이켰다. 이 증거면 충분해요. 특허 도용의 횡령까지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임은 망설였다. 며느리를 고발하면 내 아들도 상처받아. 손녀 지우도. 윤영도는 정임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30년간 참으셨잖아요. 이제는 선배님 인생을 찾으셔야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선배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요양원에 버리려 하고 부끄럽다고 하고. 그게 가족인가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영도가 계속 말했다. 선배님, 저는 30년 전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선배님의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정임은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이사회에 보고해야 해요. 특허 도용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니까. 그리고 윤영도는 달력을 펼쳤다. 이번 주 금요일 서연 씨 승진 발표식 있죠? 응, 들었어. 재무팀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그 자리에서 발표할 자료 중에 선배님 기술이 포함돼 있어요. 서연 씨가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소개할 거예요. 정임의 눈빛이 변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대강당 수백 명 앞에서. 언론도 올 거예요. 정임은 손을 떨었다. 내가 그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 선배님은 30년간 이미 서 계셨어요. 다만 조명을 받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조명을 받으세요. 윤영도는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저도 이사회를 설득하겠습니다. 선배님은 증언 준비하세요. 증언? 네. 1997년 개발 과정을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었어. 건물 붕괴로 죽는 사람들을 막고 싶었어. 윤영도는 미소 지었다. 그 마음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의가 끝났다. 정임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며느리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정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는요? 청소 끝났어. 그럼 빨리 가세요. 여기 임원구역이에요. 청소부가 어슬렁거리면 안 되죠. 정임은 서연을 똑바로 봤다. 서연아, 너. 네. 아무것도 아니야. 가볼게. 정임은 돌아섰다. 서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 입소일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됐어요. 준비하세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며 서연의 모습이 사라졌다. 정임은 중얼거렸다. 다음 주 화요일. 그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질 거야. 저녁 7시. 정임은 손녀 지우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지우 천재네. 정임은 지우를 안아 올렸다. 8세, 23kg. 무거웠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가을 저녁의 쓸쓸함이 느껴졌다. 지우가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나 요양원 가면 할머니 못 보는 거야? 정임은 걸음을 멈췄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가시면 주말에만 볼 수 있대. 평일에는 못 본대. 정임의 가슴이 아팠다. 서연은 아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했다.
정임은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우야, 할머니는 안 가. 절대 안 가. 진짜? 진짜. 할머니는 지우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지우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정임도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둘은 손가락을 걸고 흔들었다. 도장 찍어. 지우가 엄지를 내밀었다. 정임도 엄지를 맞댔다. 도장 찍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 할머니 없으면 나 정말 슬퍼. 엄마는 맨날 바쁘고 아빠도 야근하고 할머니만 나랑 놀아줘. 정임은 손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꼭. 정임은 속삭였다. 집에 도착했다. 지우에게 저녁을 차려줬다. 김치찌개, 밥, 계란말이. 지우는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요리 최고야. 정임은 웃으며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먹어. 식사 후 지우는 숙제를 했다. 정임은 옆에서 지켜봤다. 수학 문제. 덧셈, 뺄셈. 지우는 집중해서 풀었다. 할머니, 이거 맞아? 응, 잘했어. 30분 후 숙제가 끝났다. 지우는 그림을 그렸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할머니 봐. 우리 가족. 그 그림 속에는 할머니, 지우, 아빠, 엄마가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정임은 그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과연 이 가족이 계속 웃을 수 있을까? 밤 10시. 지우를 재우고 정임은 다시 자료를 정리했다. 윤영도가 보낸 파일들도 추가됐다. 서진건설 내부 문서, 1997년 특허 등록 과정 기록, 정임의 이름이 지워진 흔적이 선명했다. 원본에는 개발자 박정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최종 등록 서류에는 개발팀 서진건설 연구소로 바뀌어 있었다. 누가 바꿨을까? 당시 연구소장 이한수. 그는 정임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외주 주제에 큰 소리 친다고 뒤에서 말했다. 정임이 항의하자 이한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외주 연구원은 회사 재산이 아니야. 이름 올릴 수 없어. 정임은 그때 울며 호소했다. 하지만 제가 개발했어요. 3년간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이한수는 코웃음 쳤다. 증거 있어? 계약서 봐. 외주 연구원의 모든 결과물은 회사 소유야. 정임은 계약서를 확인했다.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자신이 서명했다. 3년 전 급해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멍청했다. 세상 물정 몰랐다. 그래서 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임은 1997년 실험 노트를 펼쳤다. 노란 종이, 손글씨, 빼곡한 데이터, 실험 1번, 1997년 3월 5일, 시멘트 모래 12배암, 실패, 강도 부족, 실험 27번, 1997년 5월 12일, 고강도 섬유 첨가, 실패, 밀도 가다, 실험 89번, 1997년 8월 3일, 나노 입자 혼합, 부분 성공, 강도 30% 향상, 하지만 밀도 여전히 높음, 127번의 실험, 9개월의 노력, 수백 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실험 127번, 1997년 11월 24일, 시멘트 배합비 조정, 고강도 섬유 첨가량 증가, 나노 입자 최적 비율 발견, 결과 인장 강도 47% 향상, 밀도 32% 감소, 성공.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밤 11시.
실험실에서 혼자 시료를 테스트했다. 강도 측정기에 샘플을 넣었다. 압력을 가했다. 숫자가 올라갔다. 1000, 2000, 3000, 4000. 이게 맞아? 정임은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테스트했다. 같은 결과. 성공이었다. 정임은 소리를 질렀다. 됐어. 드디어 됐어. 복도를 달렸다. 회장실로 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회장 서태준이 야근 중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서태준이 문을 열었다. 정임 씨, 무슨 일이에요? 성공했어요. 콘크리트. 성공했어요. 서태준은 실험실로 달려갔다. 데이터를 확인했다. 샘플을 만져봤다. 눈이 커졌다. 이건 혁명이에요, 정임 씨. 네. 이 배합이면 됩니다. 가볍고 강해요. 서태준은 정임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이 기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물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정임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 그때는 행복했다. 자신의 연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모든 게 바뀌었다. 특허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태준 회장도 손을 썼지만 이사회가 막았다. 외주 연구원에게 특허권을 주면 선례가 된다는 이유였다. 서태준은 정임에게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제 힘이 부족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그렇게 정임은 회사를 떠났다. 아니, 떠나려 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44세, 싱글맘, 중학생 아들, 재취업? 불가능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했다. 연구원으로 3년 일했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니 경력으로 인정 안 됐다. 정임은 생각했다. 살아야 한다. 아들을 키워야 한다. 자존심? 나중 문제다. 그래서 다시 서진건설에 원서를 냈다. 청소부로 면접을 봤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힘든 일인데요. 괜찮습니다. 합격했다. 월급 80만 원. 연구원 때의 3분의 1. 하지만 감사했다. 일이 있다는 것이. 정임은 노트를 덮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영도였다. 선배님, 이사회 설득 성공했어요. 정말? 네. 금요일 승진식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됐어요. 선배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저희가 증거자료 공개할 거예요. 언론도 올 겁니다. 카메라도 들어옵니다. 정임은 숨을 들이켰다. 카메라. 전국에 방송된다. 무섭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해야지. 30년 참았으니까. 윤영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런데 선배님, 각오하셔야 해요. 서연 씨는 형사 고발될 겁니다. 특허 도용의 횡령까지. 실형 피하기 어려워요. 정임은 한참 침묵했다. 알아. 그래야 해. 아들분은요? 지훈이는 나중에 이해할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손녀는요? 지훈은 내가 지킨다. 끝까지. 윤영도는 한숨을 쉬었다. 선배님 정말 용기 있으십니다. 용기가 아니야, 영도야. 생존이지. 나는 살아남아야 해. 지유를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정임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해. 박정임이라는 이름을. 통화가 끝났다. 정임은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 밝았다. 정임은 달을 보며 기도했다. 30년. 참았어. 이제 끝낸다. 내 이름을 되찾는다. 제발. 힘을 줘. 그때 지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잠 안 와? 응, 할머니 곧 잘게. 할머니, 나 꿈 꿨어. 무슨 꿈? 할머니가 무대에 서 있었어. 사람들이 박수 쳤어. 할머니 웃고 있었어. 정말 멋있었어. 정임은 지우를 안았다. 좋은 꿈 꿨네. 응, 할머니 꼭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야. 지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정임은 혼자 남았다. 손을 봤다. 주름진 손, 거친 손, 30년 청소한 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다. 관절염이 있었다. 하지만 이 손은 한때 세상을 바꾼 기술을 만든 손이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그 기술로 지어진 건물이 전국에 수천 개.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 그들의 생명을 지킨 기술. 바로 이 손이 만들었다. 다시 시작이야. 71세부터 정임은 결심했다. 금요일. 모든 것이 바뀌는 날. 서연은 무너질 것이다. 지우는 충격받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일어설 것이다. 30년 만에 박정임이라는 이름으로 정임은 USB를 다시 꺼냈다. 작은 USB. 하지만 무거웠다. 30년의 무게. 정임은 USB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끝낸다. 반드시. 밤이 깊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준비해야 한다. 금요일을 위해. 목요일 밤.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며느리 서연이 무너진다. 아들 지훈도 충격받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다.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다. 지우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야. 할머니는 내 엄마를 고발할 거야. 나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할머니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지켜야 할 이름이 있거든. 지우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언제나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마이너스 할머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지우 이름을 썼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만약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우가 이 편지를 읽을 것이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쉬었다. 마음을 가라앉혔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되뇌었다. 새벽 3시. 정임은 일어나 샤워를 했다. 옷을 꺼냈다. 청소복이 아니었다. 30년 만에 정장을 꺼냈다. 검은 정장. 흰 블라우스. 낡았지만 깨끗했다.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었다. 낯설었다. 하지만 어울렸다. 71세 할머니가 아니라 박정임 연구원처럼 보였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았다. 아침 6시. 지우가 일어났다. 할머니, 왜 그렇게 입었어? 할머니 오늘 중요한 일 있어. 무슨 일?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로 돌아가는 날이야.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멋있어. 정임은 지우를 안았다. 고마워, 우리 공주.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밥, 김치, 계란.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정임에게는 마지막 평범한 아침 같았다.
오전 8시 정임은 회사로 향했다. 청소도구는 챙기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을 들었다. USB와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다. 회사 도착.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정임을 이상하게 봤다. 저분 청소부 아니에요? 왜 정장 입었지? 정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7층. 윤영도 부회장 사무실. 윤영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님, 준비되셨어요? 응. 다 준비했어. 발표 순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서연 씨가 승진 인사와 함께 기술 발표를 해요. 그 기술이 바로 선배님 거예요. 발표 중간에 제가 무대에 올라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배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떨리세요?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윤영도는 정임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30년 기다렸잖아요. 오늘은 선배님 날입니다. 고마워, 영도야. 준비 시간 2시간 남았어요. 리허설 할까요? 필요 없어. 그냥 진실만 말하면 되잖아. 윤영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10시 50분에 대강당 뒷문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정임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며느리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승진 발표를 위한 옷이었다. 서연은 정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님,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오늘 중요한 일 있어서. 무슨 일이요? 곧 알게 될 거야.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혹시 승진식 보러 오시려고요? 안 돼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정임은 미소 지었다. 나는 초대받았어. 누가요? 윤영도 부회장님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보자. 정임은 걸어갔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불안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 자신을 안심시켰다. 오전 10시 50분. 정임은 대강당 뒷문에 도착했다. 윤영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님, 이제 시작합니다. 문을 열었다. 대강당이 보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 기자들, 카메라, 조명, 무대. 정임의 심장이 뛰었다. 30년 만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가시죠. 윤영도가 말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걸어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조명을 향해. 오전 11시. 대강당이 어두워졌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사회자가 나왔다. 서진건설 2024년 하반기 승진자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회자가 명단을 읽었다. 재무팀 부장 후보 윤서연. 서연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 자신감 넘치는 미소. 사람들이 박수쳤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저 윤서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회사와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서연이 계속 말했다. 오늘 제가 추진해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초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다. 콘크리트 사진, 그래프, 데이터. 서연은 발표를 계속했다. 이 기술은 건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제가 3년간 연구한 결과. 그 순간 조명이 꺼졌다. 대강당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다시 조명이 켜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 옆을 비췄다. 정임이 서 있었다. 검은 정장, 흰 머리, 71세 할머니.
사람들이 놀랐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 아니야? 서연은 정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 어머님? 윤영도 부회장이 무대로 올라왔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발표를 중단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윤영도가 말을 이었다. 방금 윤서연 과장이 소개한 초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기술. 이 기술의 진짜 개발자는 다른 분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1997년 서류가 확대됐다. 초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개발자 마이너스 박정임. 정임의 이름이 크게 떴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윤영도가 계속했다. 박정임 선배님은 1997년 우리 회사 연구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선배님을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30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충격. 대강당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윤영도가 정임을 가리켰다. 박정임 선배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정임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정임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박정임입니다. 71세. 30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정임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1997년 겨울 저는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건물 붕괴로 죽는 사람들을 막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실험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회사는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외주 연구원이라는 이유로 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됐습니다. 30년간 참았습니다. 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걸 보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서연을 봤다. 제 며느리가 이 기술을 훔치려 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빨개졌다. 정임이 계속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1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박정임. 연구원 박정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쳤다. 윤영도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커졌다. 기립박수. 대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다. 정임은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의 눈물.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왔다. 윤서연 씨, 특허 도용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찰칵.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아니에요. 잘못하세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은 서연을 끌고 나갔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서연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승진식이 끝났다. 정임은 윤영도 사무실로 갔다.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영도야.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어요. 특허권 회복, 명예 회복, 보상금.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며느리는 체포됐다.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손녀는?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아들 한지훈 45이 들어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지훈은 정임에게 달려왔다. 왜 이러세요? 서연을 고발하다니.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이가 잘못했어. 잘못?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다니. 서연이는 내 기술을 훔쳤어. 회사 돈도 횡령했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럼 나는 계속 참으라고. 30년 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임이 물었다. 지훈아, 너는 엄마가 연구원이었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엄마가 말 안 하셨잖아요. 말했어. 내가 중학생 때. 하지만 너는 믿지 않았어. 지우는 기억을 떠올렸다. 중학교 2학년.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옛날에 과학자였어. 하지만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과학자? 청소부잖아. 그 말에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것을. 엄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지훈이 소리쳤다. 가족?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정임이 계속했다. 서연이가 날 부끄럽다고 했을 때도 그건 지훈아, 나도 자존심 있어. 나도 인간이야. 30년 참았어. 이제 끝이야. 정임은 일어났다.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정임은 사무실을 나갔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윤영도가 다가와 말했다. 지훈 씨, 선배님은 영웅입니다. 30년간 침묵하며 기다렸어요. 이제 목소리를 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면 선배님을 지지해야죠. 비난이 아니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몰랐다. 71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을, 고통을, 자존심을. 저녁,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지우는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TV 나왔어. 뉴스에. 봤구나. 할머니 멋있었어.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 정임은 지우를 안았다. 고마워, 우리 공주. 엄마는요? 엄마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엄마 언제 와?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밤 10시. 뉴스가 나왔다. 서진건설 청소부 박정임 씨 30년 만에 진실 밝혀. 며느리 특허 도용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앵커가 말했다. 박정임 씨는 1997년 초고강도 경량 콘크리트를 개발했지만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침묵했던 그녀가 오늘 진실을 밝혔습니다. 화면에 정임의 모습이 나왔다. 무대에서 말하는 모습. 정임은 TV를 껐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정임은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박정임으로 사는 거. 핸드폰이 울렸다. 윤영도였다. 선배님, 내일 이사회 있어요. 선배님 처우 문제 논의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회장님이 선배님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회장님? 네.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 봐야지. 금요일 오후. 정임은 회장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회장 김태훈 60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박정임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니. 맞는 호칭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회사의 은인이십니다. 30년 전 그 일.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은 깊이 인사했다. 정임은 의자에 앉았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회장이 서류를 꺼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첫째, 특허권을 선생님 명의로 회복하겠습니다. 둘째, 30년간의 보상금 3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선생님을 서진건설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임은 놀랐다. 명예회장? 네. 선생님의 기술로 수많은 건물이 지어졌고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당연한 대우입니다. 정임은 서류를 봤다. 명예회장 임명장. 박정임. 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회장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연구하고 싶어요. 다시. 정말요? 네. 71세지만 머리는 멀쩡해요. 새로운 기술 만들고 싶어요. 회장은 웃었다. 연구소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임은 서진건설 연구소에 출근했다. 새 연구복을 입었다. 흰 가운, 가슴에 박정임 명예회장 명찰. 연구원들이 박수로 맞았다. 선배님, 선생님. 정임은 웃으며 인사했다. 잘 부탁합니다. 연구소장이 다가왔다. 선생님, 새 프로젝트 함께 하시겠어요?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친환경 초경량 콘크리트. 선생님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정임은 실험대 앞에 섰다. 30년 만이었다. 시료를 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시작해 볼까요? 정임은 실험을 시작했다. 배합비를 조정하고 샘플을 만들고 강도를 테스트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청소했지만 손은 여전히 과학자의 손이었다. 오후 5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성공입니다. 연구원이 소리쳤다. 밀도 40% 감소, 강도 유지. 정임은 웃었다. 아직 멀었어. 더 개선할 수 있어. 한 달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진건설 박정임 명예회장,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 성공. 플래시가 터졌다. 정임은 기자들 앞에 섰다. 이 기술은 탄소 배출을 50% 줄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사람도 지키는 기술입니다. 기자가 물었다. 71세에 다시 연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저는 아직도 배우고 싶고 만들고 싶어요. 저녁. 정임은 손녀 지우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할머니, 이제 청소 안 해? 응, 이제 연구해. 연구가 뭐야?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 지우가 물었다. 엄마는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우는 이혼을 결정했다. 지우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엄마는 잘못을 뉘우치는 중이야. 언제 와?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지우는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안 미워해. 그냥 보고 싶어. 정임은 지우를 안았다. 할머니가 있잖아. 응, 할머니 최고야.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름다웠다. 71년을 살았다. 30년을 참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밤, 정임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나는 박정임으로 돌아왔다. 청소부 박정임이 아니라 연구원 박정임으로. 71세. 늦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다. 만들고 싶은 기술이 많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정임은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정임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박정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다.